자, 지금부터 막판 스퍼트 올려보겠습니다. 최종 공략 막판 스퍼트, 오늘도 그레이투자클럽 최영동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 초반에 비해서 시장 낙폭이 조금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면서 오늘도 종가 공략 추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를 좀 먼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 연보로 지금 마이너스 0.94%의 약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33%의 약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수급적인 요인들로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좀 크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관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 한 1,600억 정도에서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음봉, 수급적인 요인들로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보다는 오히려 기관의 단기 차익이 아닌가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일 기대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빨리 올랐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1.51%의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좀 많이 크게 좀 내렸었던 팡주들에 대한 반등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에 대한 안정화는 어제자에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 쉬고 나서 뉴욕 증시 쪽에서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과장 측면에서의 음봉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조적인 움직임들을 봤었을 때 오늘자에 대한 음봉 자체가 기대감들이 다 끝난 거 아니야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쉬어가는 구간이지 않겠느냐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1985포인트 기록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11월 저점 구간들, 그러니까 중순 때 11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205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금 저점 자체를 좀 높여가면서 21선 안착 구간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조금 크게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좀 있었던 국내 금리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도는 10월달 그리고 11월달에 보여줬던 그 크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국내 증시를 좀 감싸고 있는 부분들이 안 좋은 뉴스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매듭이 좀 풀려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좀 화해 무드 쪽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12월달 들어서서 연말 소비 시즌 그리고 4, 4분기 실적,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4,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까지 지금 11월달, 10월달을 기점에서 주가에 다 투영이 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서부터는 2019년도 1분기, 2분기 실적, 좀 먼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9년도 들어서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은 상당 부분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내용들이 다소 조금 부정적으로 좀 흘러가면서 IT 종목군들을 그렇게 크게 끌어올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IT 종목군들을 조금 상쇄를 할 수 있는 테마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는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서에 대한 변동성, 그러니까 하방으로서의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상방으로 진행될 수 있는 변동성이 상당 부분 좀 크게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자의 코스닥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짧은 단봉의 마디를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51선과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는 상당히 많이 줄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글로벌적인,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21선과의 이격 조정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함으로써 시장이 상승함으로써 51선과 61선에 대한 이격 자체를 좀 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서 만족을 하실 게 아니고 좀 눈높이를 좀 높여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720에서 730포인트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코스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지수에 대한 폭을 좀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코스닥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를 놓고 봤었을 때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쪽도 마찬가지로 51선과 21선에 대한 이격을 좁힌다는 과정보다는 오히려 51선과 61선에 대한 이격 자체를 줄일 가능성, 그리고 10월달 중순에서 한 차례 정도 브레이크가 올렸던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한 2150포인트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지금 현 장세에서는 굉장히 좀 건강한 사고가 아닌가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 번쯤 짚어봤습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 좀 드렸고요. 자, 오늘 뭐 특징적으로 저희가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막판 공략주로 말씀드릴 종목은 글로벌 텍스풀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아마 많이들 좀 아실 것 같아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MTN을 통해 가지고 언급이 좀 됐다고 제가 전달을 좀 받았는데 그만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도 말씀드린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투자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사는 내국세 환급 대행 사업을 영위를 하는 회사고요. 작년도 2017년도 9월 달에 유안타 제1호 기업 인수 목적 주식회사 합병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상장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가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당 부분 뭐 한 차례 정도 입지를 다져놓게 되면 해자가 구축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텍스 리펀드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에 국세청과 협의된 수수료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낳고 있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글로벌 텍스풀이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낸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입국자 수라든지 출국자 수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최근의 화두가 중국인의 입국자 수가 작년도서부터 차분하게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포커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YOY 기준으로 지난 5월달 기점으로 해서 40% 이상의 중국의 입국자 수가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5월달, 6월달, 7월달, 그리고 11월달, 12월달까지 그리고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12,000원대에 대한 주가 자체가 지금 6,000원대 빠져 있는 상황들이고 뭐 최근 들어서 6,200원대에 대한 저점을 만들어내주면서 60일선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투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번째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해외 범위 쪽으로도 상당 부분 좀 크게 발을 넓혀가고 있는 확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싱가포르 법인입니다. 싱가포르 법인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싱가포르 법인과 싱가포르 정부와 새롭게 이제 사업 관계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싱가포르 쪽에서에 대한 사업을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사업뿐만 아니고 싱가포르 쪽에서에 대한 수익 구조 자체가 다시 한번 양의 수로 좀 전환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유럽 시장에도 상당 부분 좀 발빠르게 좀 진입을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싱가포르 법인 그리고 국내 법인 그리고 영국 법인까지 흑자 전환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에 10,000원대에서 지적이 됐었던 주가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갭상승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지금 60일선은 강하게 좀 돌파를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모멘텀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 좀 말씀드리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매수가 그리고 이제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 한번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매수 가능한 구간은 아무래도 좀 60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격대에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이 자리에서 60일선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그리고 오늘 저점 구간들을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9,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제자와 오늘자에 대한 갭상승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6,4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오늘 남은 1시간 동안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막판 스포트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그래.